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급락해서 마감했는데요.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잖아요. 시장 예상치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것마저도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시간에서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서 미국 시장을 다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본장에 가서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3분기, 2분기가 끝났죠.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좋았고 3분기 매출이 가이던스가 160억 달러, 21조 2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전년 대비로 약 170%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통해서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를 형성한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는 그 잭슨홀 미팅이 개막을 했죠. 오늘과 내일 이틀간 그러니까 24일, 25일 합니다. 그러니까 24일은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25일 날까지 이틀을 합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관전 포인트는 제롬 파월의 발언이죠. 약 9분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5일 10시 5분에 한다고 합니다. 10시 5분에 이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 기조로 완전히 이끌고 갔죠, 시장을. 그로 인해서 작년 8월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그 발언이 미국 시장을 거의 16% 정도로 끌어내렸어요. 이제 그 공포가 오늘 시장에 온 겁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제롬 파월이 또 긴축 강화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 엔비디아의 상승분을 다 상쇄시키고 주가를 급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저께 제임스 블라드라고 옛날에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있어요. 지금 퍼듀 대학교 그 경영대학원 원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발언이 하나가 있었어요. 침체는 물 건너갔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금리 인상을 언급했어요. 침체는 물 건너갔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연준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해서 침체를 불러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 인하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나 봐요. 근데 침체가 확 과장됐다라는 거죠. 침체는 없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해도 되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3%가 이제 뉴 노멀이다. 그러니까 너무 내려갈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받아들이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시겠죠? 3.3 갔다가 3.2로 올라왔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8월 소비자 물가가 또 오를지 제자리일지 그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잭슨홀 미팅이 이루어지니까 연준 어떤 발언, 여기에 이제 촉각이 곤두서면서 시장이 이제 투심이 깨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수잔 콜린스라는 그 보스턴 연은 총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면서 추가적 금리 인상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불안감으로 다가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원론적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지표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지금과의 금리 차가 너무 달라요. 인플레이션 차가 너무 달라요. 작년에는 9%대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 9%, 7%, 8%대 놀던 때 시절이에요. 작년 8월은. 근데 지금 8월은요 3%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간 관망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관망하기가 힘든 시점이었지만
지금은 관망이 좀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게 상황에 따른이라는 어떤 게 전제가 붙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는 일단 인플레이션 잡아야 한다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패닉을 올해도 경험할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해서 뭐냐면 다를 거다라는 거.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작년처럼 강력한 언급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잭슨 미트링은요, 항상 정책이 바뀝니다.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든가 추세 전환하든가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번 잭슨 미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어제 상승폭을 다 내주고 끝나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 1.87% 빠졌고 다우는 1% 빠졌습니다. 1.8%. 다우는 횡보하다가 밀려서 91선까지 밀려버렸네요. 91선까지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은 죄송합니다. 나스닥은 4일 동안 추세를 주다가 미끄러져 5일선까지 밀려버렸네요. 5일선까지 밀려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저께 한때는 0.8% 상승했던 거를 마이너스 1.8%니까 거의 한 3%, 2.7% 정도 움직였네요. 2.7% 정도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잭슨 미팅이 시장에는 아주 중요한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상황이고요. 아까 다우가 91선까지 밀렸는데 우리나라는요 91선까지 거리감이 있으니까 지금 다우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높이로 봐도 우리하고 미국은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가 10권 급락해서 엄청 빠졌습니다. 어저께 원달러가 17원 마지막에 좀 올랐네요. 17원 빠져갖고 1322원에 빠졌거든요. 미국 여기에서부터 빠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어제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하면서 원달러가 이제 밀렸는데 그때 아마도 정부가 좀 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이 급락하면서 급락 이유가 잭슨 미팅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부담감.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는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원달러가 생각지 않게 별로 못 올라왔어요. 원달러가 얼마에 올라왔냐면 어저께 종가가 1320원에 끝나는데 30원. 그러니까 한 8원 정도 더 올라온 거거든요. 7원 60전 정도 더 오른 거거든요. 정상적이라 그러면 1340원은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일부러 더 많이 밀어놓은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시장에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환율 시장은 어제 하락보다 덜 빠졌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해서 환율은 음은 상단선까지는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꼭 간다가 아니라 과거의 경우수를 따져봤더니 그 경우수가 제일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지금 화두가 되는 게 HBM이에요. HBM. 이 HBM에서 4세대를 가지고 있는 4세대의 그 부품을 생산하는 곳은요.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어쩌면 엔비디아의 물결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올 수도 있는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말씀드렸냐면 뉴스가 나오길래 죄송합니다. 뉴스 HBM에 대한 뉴스가 나오길래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같이 설명이 됐는데요. 어쨌든 환율이 뭔지 모르게 어제와 다른 흐름이다. 오르긴 오랐지만 추세를 역행해서 제자리로 추세를 다시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락하는 과정 중 되돌림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외국 기관 동시 순매수 이것도 아주 특이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 코스피를 보시면 거의 뭐 기관 매도 외국인 매도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거의 매일 매도잖아요. 거의 매일. 그러다가 이제 그 어저께 매수를 좀 했어야 기관이 사고 어저께 물론 위클리 만기라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그만 팔 때가 그만 다 팔았나, 그동안 다 팔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도 매수로 들어오는지. 근데 이제 항상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 추세를 전환할 때, 수급의 추세를 퐁당퐁당 바뀌다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며칠 정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관이 되는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급의 동향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